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질병, 노령, 장애, 기타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속적이진 않지만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경우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후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후견의 대상과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특정 후견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지만 일시적인 후원이나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은 특정 후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후견이 대상이 되는 정신적 제약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특정 후견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제약 정도는 그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긴 해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중대한 정신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특정 후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의 경우에 특히 이런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정 후견 대상으로 다소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또는 간이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이 특정 후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견은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그 의사를 존중해서 행해지는 특정한 보호제도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 후견은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특정 후견은 성년 후견과 달리 당연히 법정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정 후견과 같이 지원 방식이 동의권을 한정 후견인에게 부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특정 후견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주된 지원 방식을 법적 조언을 통해서 후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기간이나 사무 내용들을 범위들을 특정해서 정해줍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나 사무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의 후원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따라서 재산조회나 재산 목록 보고 이런 걸 작성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특정 후견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나 정신적 제약 또 그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성년 후견, 한정 후견과 구별되는 특정 후견의 대상과 그 정신적인 제약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